9월 평가원 모의고사 11부터 15번까지 20부터 22까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돼 있으니까 다항함수가 나와 있으면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부터 개수 요거부터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대입 후 미분이다,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대입을 해주면 F1은 4A 더하기 2 요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F1이 0부터 1까지 FTDT랑 같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센스 있게 해주면 0을 대입해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 0을 대입을 해주면 0은 3A 더하기 1부터 0까지 FTDT. 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정리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넘겨보면 0부터 1까지 FTDT가 3A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개가 같다 했으니까 4A 더하기 2는 3A 해서 이제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적어 놓고, 자, fx는 구하려고 하면 이제 미분을 해야 되죠. 미분을 하면 x 그 다음에 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오요 이 밑에다 적어버려. 이상한 짓 하고 있었네.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fx 이렇게 되겠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fx 날라가고 f'x가 다함수기 때문에 x를 그냥 날려도 됩니다. 6x 빼기 4. 그래서 이제 fx는 얼마? 3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적분상수 f1이 얼마?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6이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된다 해서 친구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3 대입하면 얼마? F3은 27 마이너스 17 해서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12번 반지름이 2루트 7인 원에 내접을 하고 3분의 8 내접한다 라고 하면 사인 법칙. 오케이. 사인 법칙.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일단 BC 길이 구할 수 있다, 맞죠? BC 길이는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2 라지 R이죠. 2루트 7. 그럼 이 친구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을 하시면 2 루트 21. 그래서 BC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CD 요 각을 이제 주어졌죠. 요 각에 대해서 내접하는 사각형 핵심이 뭐다? 각 표현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2 루트 21.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사인 법칙 쓰면 되죠. BD는 얼마? 사인 BCD가 루트 7분의 2. 미리 유리아를 다시 돌려준 겁니다. 여기다가 2 곱하기 2 루트 7 하면 루트 7 사라지고 8이 되죠. 그럼 여기가 8. 자, 그러면 CD 길이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맞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쓸 때 요 특수각으로 하면 되겠다, 맞죠?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 이걸로 쓸 거면 그 2, 4분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16x 분의 60부터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84. 그럼 이제 마이너스 8x에 x제곱 마이너스 20. x제곱. 그럼 x가 이제 여기서 보면 20 1 10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10이 되던지 아니면 2가 되던지.
그럼 여기서는 x가 2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bd 더하기 cd는 10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접한 다음에 사인 법칙하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무조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의 크기가 파이다. 요거 좀 알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세타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거 좀 조심해 주시고 오케이. 자 13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자연수 T 자연수라는 조건이 계속 주어진다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서부터 올라올 텐데 저 두 노머가 지금 대칭이다 맞죠? 그러면 am이 여기 있으면 am 플러스 3이 여기 있을 거고 m 플러스 2 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겠다 맞죠? 그러면 요 친구들이 다 대칭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보면 요 사이 거리가 d니까 요 두 개가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d가 될 거고 여기가 0이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d. 그럼 여기서 이제 d만큼 올라가니까 2분의 3d 얘가 이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d 이렇게. 그래서 존재한다 했으니까 첫 번째가 기준항이 우리가 a1 더하기 m-1d를 하면 am이다. 즉 마이너스 2분의 3d다. 요렇게 이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넘겨서 d를 묶어내면 d에다가 m 플러스 2분의 1 이 친구가 45 요렇게 될 텐데 2분의 1이 있으면 보기가 싫죠. 그래서 2m 플러스 1에 d에 90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2m 플러스 1은 오케이 홀수다 맞죠? 홀수면 이게 이제 두 개가 소인수 분의 꼴이니까 1, 2, 3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9, 10, 15 그 다음에 18, 30, 45, 90 요렇게 될 때 요 친구는 지금 홀수만 돼야 된다 맞죠? 근데 이제 m이 자연수니까 3 이상부터 가능하겠다 맞죠? 3, 5 그 다음에 9, 15 그 다음에 45 요렇게 총 5개가 후보가 있죠. 그럼 D가 30, 18, 10, 6, 2 요렇게 되는 거. 그럼 요 후보군에 대해서 이제 답을 구할 건데 1부터 n까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이 표현이 뭐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최소 최대 표현입니다. 요 친구를 아무리 다 더한다 해도 어떻게 마이너스 100보다 항상 크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서 최소값을 들고 옵니다. 최소값을 들고 와서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맞죠? 그렇게 이제 따져보면 이 친구 최소값 구하기 저 친구는 최소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마지막 음수까지 다 더해주면 제일 최소다 맞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n 플러스 1까지 다 더해주면 제일 최소구나. 그러면 그 최소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2분의 a1 더하기 an 플러스 1 이 친구의 항개수 이게 이제 제일 최소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45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d입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떼주고 45 더하기 2분의 d m 플러스 1에 200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꿔주고 얘도 보기 힘드니까 d 플러스 90 해서 2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n 값을 이제 찾으면 된다 맞죠? d 값을 찾으면 되니까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이 친구는 이제 m이 1 그 다음에 2 4
7, 2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2가 되면 92가 되면 너무 크죠. 45를 해버려 22를 해버려도 그래서 이 친구 안됨. 이 친구 이제 96 해도 너무 크죠. 안됨. 그 다음에 D가 11 대 4 대입해보면 5 곱하기 100인데 안되죠. 그 다음 이 친구는 18 108에 6 하니까 2죠. sorry. 3 이렇게 하면 딱 맞다 맞지? 요거 되고 요 친구도 120에 4 했을 때 계속 실수하네. 2 했을 때 딱 된다 맞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정수 조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항등식 구해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요마 좀 괜찮다. 요 친구 상당히 괜찮다. 자, 요 친구는 핵심이 뭡니까? 오케이, 차함수입니다. 차함수. 요 차함수인데 요 차함수 정의를 잘 아시면 좀 많이 편하게 풀 수 있다 라는 거. 0, 2에 대해서 f'x. 자, 그럼 잘 보면 양수 p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자, 요 말을 좀 알아보면 되는데 x 플러스 p에 마이너스 p 요 친구를 잘 보면 x가 0보다 클 때만 쓴다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고 칩시다. 요런 식으로 돼 있다 쳤을 때 여기를 이제 만약에 p라고 잡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딱 0을 대입하면 fp 빼기 fp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쓰겠다? fp가 나오는 데서 차함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을 쓰는 건데 요 친구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x는 0으로 이제 평행이동하니까 끌고 오는 거죠. 얘를 그대로 여기가 이제 x는 0이라고 했을 때 x축이 여기에 있다 치면 자, 요 친구를 p만큼 마이너스 p만큼 fp만큼 내리는 거니까 그냥 이 파트를 이렇게 옮겨 쓰면 된다라는 거죠. 평행이동입니다. 요 친구에 대해서 마이너스 p, fp만큼 내리면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차함수로 쓰면 된다 라는 정의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되고 그러면 fx 빼기 f0 하면은 원래 그대로 f0를 어떻게 쓰겠다? x축에다가 내려서 f0 요만큼을 쓰겠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x는 0에다가 이 친구를 들고 온 거고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p가 여기다 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툭 잘라 가지고 요 파트를 이런 식으로 옮겨 쓰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p 값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자, p가 1일 때 그럼 p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3차함수 국룰 3차함수 비율 관계를 써보면 0, 1, 2 이렇게 되니까 1콤마에서 바로 뜯어옵니다. 바로 뜯어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만큼 내려온 거니까 여기가 이제 x는 1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1에서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0이 된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 되게 쉽습니다. 차함수 gx가 그럼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의 개수죠. 여기서도 잘 보면 p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p가 0이 되면 그대로 내려오면 이 부분을 따라 쓰면 그대로 미분 가능이 될 텐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를 쓰겠다? 기울기가 0인 데를 끊어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딱 끊어 쓰면 이런 식으로 붙겠다 맞죠? 그러면 p가 2일 때 즉 1개이다 맞고 다음 p가 2보다 클 때 얘가 이제 좀 중요한데 요 친구가 3참수가 무슨 성질을 갖죠? 1, 뭐 f1에서 점대칭 함수다 맞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요 넓이다 맞죠?
근데 0부터 1까지가 지금 계속 변한다 이 뜻인데, 자 2에서 경계값을 들고 와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값을 들고 오면 요 두 개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겠다, 맞지? 그럼 0이 경계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데서 잘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2에서 큰 데서 잘라오면, 자 변화율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변화율을 보는 건데, 자 여기서 2부터 3까지 자른 거랑 3부터 4에서 자른 거랑 넓이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이제 잘라봐도 y 증가량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넓이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 요 넓이가 점점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간의 길이가 1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3참수의 그 증가 감소율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예시문항도 그렇고, 예시문항의 22번 문제도 그렇고 되게 자주 많이 나온 주제입니다. 사강기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3참수 비율관계 플러스 그 다음에 증가 감소율을 잘 활용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이 친구는 다들 맞췄을라나? 수열의 유형이 총 3가지밖에 없죠. 이거는 곧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유형인데 몇 번째 유형입니까? 얘가 이제 2번째 유형이죠. 문어발 유형 해서 제가 유형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풀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발 유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간 분리다, 맞죠? 구간 분리를 이제 봐줘야 되는데, 자, 요 친구 봤을 때 이게 조금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자, 일단은 A5 더하기 A6이 0이다 라고 했죠. A5 더하기 A6이 0이라고 했으니까 A5랑 A6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항을 구해야 되니까 A1부터 A4까지를 구해야 이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5랑 A6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A6이 총 3가지 경우가 있다, 맞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넘겨서 정리해보면 A6 더하기 2A5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A5 더하기 A6이 0이라 했으니까 이 엄마가 A5가 되죠. 그러면 A5가 마이너스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맞지? 여기도 A6 더하기 2A5가 2인데 이 친구가 A5죠. A6 더하기 A5 하나가 0이니까. 그래서 2가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다? 둘 다 A5, A6 둘 다 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고 이제 문어발식으로 내려갈 텐데, 왜냐면 구간 분리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근데 1부터 5까지 합이 0보다 크도록, 이거는 이제 규칙을 잘 봐보면, 자, 범위가 주어져 있죠.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마이너스 2an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해보면 핵심이 뭐다? 음수를 대입했을 때 얘가 음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오케이? 이거를 좀 캐치를 하고 하면 진짜 좀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양수 음수가 둘 다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해보면 또 더하기 하면 1, 0. 즉 얘도 양수밖에 안 나오죠. 요거를 좀 알고 들어가시면 very best. 그러니까 뭐냐면 음수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는 구조. 그러면 문어발식으로 갔을 때 음수는 계속해서 음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려고 하면 양수 파트만 써야 됩니다. 자, 그럼 A5가 0, A4, A3, A2, A1. 자, 그러면 0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이제 3가지다, 맞죠? 0, 1.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맞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려고 하면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등호가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만 나온다. 맞죠? 그럼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음수만 나오죠. 이 친구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차단. 이거를 좀 캐치를 빠르게 해주면 생각보다 좀 계산이 적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0이 나왔을 때는 핵심이 뭐다?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이제 또 세 갈래가 나오죠. 근데 음수는 아예 차단. 자, 그럼 0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1 떼고 적을게요. 0, 1. 그 다음에 0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0하고 1. 드디어 이제 A1이 나오기 시작한다. 맞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문어 발식으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그럼 이제 1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이 될 때는 여기서부터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똑같은 유형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산이 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얘가 2분의 1이 되던지 아니면 얘가 1이 되려고 하면 또 얘도 이제 2분의 1이다. 맞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밖에 안 나오구나. 그럼 여기도 이제 갈 때 2분의 1밖에 안 나오죠. 그럼 2분의 1이 총 몇 개? 두 개죠. 4분의 1 하나, 그 다음에 4분의 3 하나. 요렇게. 이거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4분의 3을 대입해 보시면 딱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1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1이 들어가면 2분의 1이 들어가야 1이 무조건 나오고 2분의 1이 가면 어떻게 된다? 4분의 1, 4분의 3 요렇게. 그럼 4분의 1은 또 어떻게? 8분의 1에 8분의 7 요렇게 되죠. 이건 계산을 한 겁니다. 4분의 1이 되려고 하면 얘가 4분의 1이 되려고 하면 는 4분의 1 요렇게 적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4분의 7에 2an 하니까 8분의 7 요렇게 나오죠. 결과론적으로 뭐다? 계속해서 합이 1자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이제 해보면 합이 1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되게 좀 참신한 게 하다 보면 규칙성을 찾으면 좀 빨리 갑니다. 이 두 개를 둘 다 양수 측면으로 가면 이 두 개 합이 항상 1입니다. 왜냐하면 an이 이제 2분의 1 an 플러스 1이고 이 친구는 계산을 해보면 an이 마이너스 2분의 1 an 플러스 1에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캔슬하면 무조건 1이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그럼 1, 2분의 1, 여기가 1, 1, 1, 1이 총 4개, 4 더하기 2분의 1을 해서 2분의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어발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좀 있으면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요 친구 되게 구간분리 함수해서 되게 참신하게 잘 나왔던데 신기한 문제였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으니까 fx 플러스 x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fx 마이너스 플러스 x는 6x 더하기 k. 자,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를 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얘는 방정식이 아니죠.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이건 평가원에서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서다시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는 k. 그러면 x 세제곱 9x 제곱 더하기 15x는 k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 플러스 x가 음수면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는 6x 더하기 k. 그럼 얘도 이제 마이너스 7x는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x를 더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더하기 11x 2 곱해 보시면 얘가 이제 근 형태로 나온다. 맞죠?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2. 요렇게 봤을 때 이 친구 판별식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99, 81을 마이너스 88을 하니까 음수죠. 얘가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친구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이제 그냥 구간 분리가 된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그림을 그려보면 3x 제곱, 그림 그리려면 미분해야 되죠? 미분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그럼 1과 5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래프다, 맞죠? 그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5는 대입해 보시면 대충 얼마? 이거는 뭐 대충 대입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이제 3차함수 비율관계 쓰면 되죠. 4에 여기에 3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0의 위치는 대충 요점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0을 대입했을 때 상수항이 없다는 뜻은 x축이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x는 0의 위치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y = k도 끄야 되니까.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내가 저 친구를 그대로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구간 분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면 됩니까? y = k를 끄면 되죠. 그러면 근에 서로 다른 4개가 되려고 하면 여기가 딱 마지노선이죠. 그럼 k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극대값 1을 대입해보면 얼마? 16에 7이 된다, 맞지? 여기가. 그래서 0과 7 사이 하니까 이제 1부터 6까지 합,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가면 된다, 맞죠? 그래서 3, 7, 21 해서 답이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구간분리 함수에 따라서 그냥 그래프 그리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21번. 요거 참신합니다. 그 다음에 22번 또 매우 베스트. 그래서 둘 다 하트 붙여 놓을게요. 자, 요 친구 잘 보면 두 개 관계가 어떻습니까? 밑이 A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이 미통일이면 역함수 생각해 보기다, 맞죠? 근데 이 두 개 사이 관계는 역함수는 아니다, 맞죠? AX승을 역함수로 하면 로그 AX인데 Y가 1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친구가 역함수로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이제 로그 AX에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텐데, 여기가 이제 y = x입니다. 소름 돋게도 얘가 이제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 그럼 여기가 이제 a 프라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요 두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1만큼. 딱 기울기가 얼마인가? 마이너스 1인 거를 딱 따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온다고 하면 핵심이 역함수를 하나 그려서 이 두 개 사이 관계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요게 이제 기출이 어마무시하게 링크가 된 건데, 그때 제가 6평 때 링크를 막 해서 가니까 되게 풀이에 집중이 안 된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이번에 조금 자제를 하긴 했는데, 요거는 봐야 됩니다. 뭐냐면 잠시만요. 수원의 마더텅에 68쪽에 114번 문제인데, 요거 할 때 이제 얘가 거의 비슷한데, 여기 가서 잘 보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시키는 건데, 2x랑 3, 로그 3x가 되어 있으면 얘를 이제 로그에 2x를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요렇게
로그 EX를 해주면 결과론적으로 얘가 A2, A1이 되고 여기가 B1, B2가 돼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A1이 B2보다 크다. 원래 그대로 가면 X 값이랑 Y 값이랑 비교를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역함수를 한번 타주면 해석이 좀 편해집니다. 요 메타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성질을 활용을 한 건데 요 문제 잘 보시면 핵심이 뭐다?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게 6평 기하 때 나왔습니다. 2,4만큼 내려갔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우연의 일치로 기울기가 같아지면 이 점이 그대로 이 점으로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이 똑같다는 거죠.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섞어 놓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이제 생각이 나면 바로 요렇게 이제 역함수를 그려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t, A의 t-1승 이렇게 잡아주면 이 친구는 이거를 좀 편하게 잡읍시다. 요 1차 함수로 잡을게요. 마이너스 t 더하기 4.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다? 2루트이면 딱 얼마만큼? 요렇게. 요렇게 2루트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이만큼 요렇게 내려가는 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가 t 플러스 2 그 다음에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 요렇게. 근데 요 친구가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4, t 요렇게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1,1만큼 평행이동을 가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값만 해도 됩니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더하기 5는 t 플러스 2. 그래서 이제 t가 얼마? 2분의 3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역함수 성질을 봐줬으면 좀 많이 편하게 갔을 텐데 이거 조금 헤맸을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t가 2분의 3이 되고 2분의 5가 되면 요거 대입해주면 얼마? a가 2분의 1은 2분의 5 해서 a가 4분의 25. 그러면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 C에서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다, 맞지? 0, A의 역수,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5분의 4가 될 거고 여기 이미 밑변 있으니까 C에서 이제 수선의 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2분의 25분의 얘가 100이니까 96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다 떼질 거고 이게 이제 높이 밑변 2분의 1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이제 25분의 96이 넓이가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50을 곱하라 했다 맞죠? 그러면 여기 12에 2, 9, 18 해서 19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역함수 정의를 활용을 해서 좀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역함수를 하나 써서라도 해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좀 편한데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괜찮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이 문제 진짜 완벽했는데 최근에 평가원에서 사랑하는 유형이 6평 14번도 사실 절대값 함수 그 14번 절대값 fx-p 더하기 q 요 친구도 이 절대값을 되게 좋아하는데 절대값을 요새 그대로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라고 물어보면 절대값 fx를 내가 그냥 hx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hx 플러스 h가 될 거고 hx 마이너스 h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0 플러스로 가니까 어떻게? 얘는 한 번에 가주면 안 되죠. 따로따로. 왜냐하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이번에 9월 평가원이 미적분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잘 보면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제대로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방 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h를 하면 요 친구는 그대로 h x 플러스 우미분계수가 나오고, 요 친구는 요 밑에가 x 마이너스 h 빼기 x를 하니까 요 밑에 마이너스 h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h 분의 f f는 h x 마이너스 h 빼기 hx 요렇게 되는 것까지. 오케이? 요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 h에, 자 h에 0 플러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니까 x의 좌극한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절대값 함수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더했다, 요런 표현이 되는 거 이해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곱함수죠. 따라서 gx는 이 함수 곱하기 절대값 함수의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 요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속 조건 나오죠. 바로 연속 조건 곱함수 나왔을 때 이미 얘는 우리가 이제 연속 조건이 얘가 이미 연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데, 얘가 핵심이 뭡니까? 자, 이거를 정의를 내려보면, 만약에 이제 2차 함수가 절대값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됐다 칩시다. 이거 정의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2차 함수가 간단하니까 성질을 설명하려고. 그럼 잘 보세요. 이 절대값 함수 자체를 내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로 한 건데 2차 함수로 지금 이거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개념 설명입니다. 요런 데서는 어떻습니까?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 그냥 그대로 스무스하게 마이너스 2f 프라임 x 요렇게 되겠지. 얘가 지금 얘는 플러스구나. 그냥 2f 프라임 x 되겠다, 맞지?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절대값이 되니까 딱 꺾여 올라가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m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m이죠. 두 개 더하면 갑자기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노마가 기울기로 해석을 해야 돼. 기울기가 이제 미분을 해보면 요 친구가 이제 요 친구를 미분해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쓰는 거고, 요 친구는 미분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런 식으로 쓰는 거죠. 즉 미분계수를 해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 뜻인데, 얘가 잘 가다가 얘 2배를 하다가 갑자기 요 지점에서 갑자기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불연속일 수밖에 없죠. fx로 생각하면 안 돼. 프라임 x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잘 규칙을 따라가다 갑자기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꺾여 올라간 지점에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합이 0이 돼버리니까 불연속이 되겠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가 불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려면 핵심이 뭡니까?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다 0이 돼줘야 된다, 맞죠? 이해되겠죠? 자, 요거 이제 한번 성질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핵심이 뭡니까? 어디서 불연속입니까? 이 친구는 지가 꺾인 데서 다 불연속이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꺾여 올라간 지점들에 대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합이 다 0이 나와버리니까 싹 다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 친구가 연속이 돼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근이죠. 근이 그대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친구들은 지금 연속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핵심이 뭐다? 세 군데서는 절대 만나면 안 되구나가 일단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근이 적어도 1개 또는 2개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하거나.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되는데 근이 1개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fx-3을 하면 평행이동을 해주면 얘가 절대 0이 되는 인자를 맞춰줄 수가 없게 되죠.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이 밑에서 그려봐도 이런 식으로 그려봐도 어떻게 됩니까? 평행이동을 가면 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절대 못 맞춰줘. 그래서 1개도 안 됩니다. 3개도 안 되고 따라서 2개만 가능하다 이 뜻인가. 이해되겠죠? 오케이. 근데 연마도 지금 잘 보면 여기는 이제 연속이 되죠. 이미 여기서는 기울기가 지가 0이니까 근이 여기가 된다 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불연속이 아닙니다. 요렇게 V자로 꺾이는 지점만 지금 불연속인 거죠. 근데 여기가 좌측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행이동을 가도 요 친구들 둘이가 이 근을 못 맞춰주죠. 그래서 근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접하는 게 왼쪽에 있어야 된다.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절대값을 꺾어 올려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될 텐데 여기가 이미 불연속이죠. 근데 얘가 평행이동을 3만큼 딱 움직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딱 되니까 0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 사이 거리가 얼마다? 3인 게 추론이 됩니다. 요렇게.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완벽합니다. 근데 이제 나 조건이 살짝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나 조건을 잘 보면 gx가 0이 된다. 그러면 gx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든지 아니면 얘가 0이 되든지인데 근을 잘 판별을 해보면 fx-3부터 판단을 해보면 요 친구랑 요 친구밖에 없다 맞지? 근이 지금 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요 뒤에 좌미분계수 더하기 우미분계수가 0이 되려면 사실 어떻게 돼도 됩니까? 지금 이미 fx가 기울기가 0인 지점 이 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미분계수 더하기 우미분계수를 했을 때 꺾여 올라가는 지점도 0이 되겠지만 이미 0인 구간도 사실 0이죠. 그래서 요렇게 4개의 합이 얼마다? 7이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를 알파라 하면 여기가 얼마? 알파 플러스 3이 되는데 3차함수 국룰 써보면 요 사이 거리가 3이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2. 그래서 요 근이 알파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요 친구는 알파 플러스 3을 3만큼 평행이동을 갔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2 더하기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6이 얼마다? 7이다. 4알파는 11에 마이너스 4 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럼 이제 fx가 어떻게 됩니까? 차함수로 이제 식을 적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 2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5의 값은 대입을 해보면 6636에 3 해서 이제 1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차함수 정의를 잘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이번에 예시문항도 그렇고 사관학교도 그렇고 유평도 그렇고 차함수를 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차함수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죠. 요거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요거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합 요거를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게 완벽한 문제가 또 하나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